미혼인지 기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안녕하세요, 용튜브 구독자 여러분, 용튜브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PD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대해서 질문들을 한번 읽어보고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 저희도 어떻게 붙었는지 사실 오답일 수도 있어요. 그냥 쟤는 저렇게 했구나, 요 정도로만 그냥 흘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어네스트 진국님께서 본인의 어떤 지점에서 이 꿈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처음부터 되게 중요한 질문, 네. 큰 질문을 주셨네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소서 1번 문항이잖아요. 당신은 왜 PD가 되고 싶습니까? 이게 가장 하여튼 쓰기도 어렵고 하고 싶은데 이유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맞아요. 하고 싶은 거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냥. 왜냐면 그때만 해도 폰 카메라 이런 거는 가로 본능이라고. 그쵸. 중학교 때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수행평가에 갖다 냈는데 애들도 깜짝 놀랐고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고 영상을 만드는 애가 없었으니까 그때 저는 약간 일종의 희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약간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약간 저의 좀 쓸모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방송부를 가야겠다. 형들한테 배우고 6mm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막 무비 메이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추억의 무비입니다. 네, 그걸로 해서 막 어설프게 막 이렇게 잘라서 붙여보고 또 방송제라는 걸 했어요. 근데 막 옆 학교들에서 또 막 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지만 제 영상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부끄럽기도 하면서 약간 일종의 짜릿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나는 영상 특히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저의 엔진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 저도 비슷해요.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나도 저런 거 만들면 재밌겠다. 그 후에 이제 대학교에서 뭐 짧은 영상도 뭐 두어 개 만들어봤는데 뭔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반응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PD는 약간 관종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쵸? 간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남의 관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걸 즐길 수 있는 성격인가. 윤재 씨는 충분히 관종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선배 약간 좀 양반 관종이고요. 저는 좀 상놈 관종이고 그래가지고 좀 노골적으로 관심 받는 걸 좀 좋아하고. 어디 상놈이 양반이랑 문제는 이렇게 쓰면 자소서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탈락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쓰면은 너무 평범해지고 사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PD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질문은 왜 PD가 되고 싶으세요지만 내가 왜 PD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 막 어릴 때부터 막 항상 꿈이 PD였고 사실 이런 거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얘가 들어와서 잘 할 수 있는 친구인가. 제가 면접관이라면 훨씬 더 그쪽에 관심이 갈 것 같아서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제 생각에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방법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PD가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흐름으로 자소서를 쓴 게 좀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뽑아주세요. 박예림님께서 언시 준비생 중에 장수생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KBS의 신입 PD들 평균 나이가 궁금합니다. 30대 신입 PD 분들은 얼마나 계신지도요. 나이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KBS는 그래도 나이에 관대한 것 같아요. 그 나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 뭐 성별, 출신 학교 이런 게 완전히 블라인드가 되게 완전히 진짜로 완전히 블라인드가 돼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전형을 경험하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 증명서를 최종 면접 바로 직전에 들어가면서 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낼 때도 그 면접관님한테 내는 게 아니라 면접을 관리해 주시는 인사부 선배님한테 내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그걸 보시고 이제 면접관 선배님들은 전혀 그걸 열람할 수 없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KBS만큼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감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동기들을 봐도 제가 제일 어려요. 27살 93년생인데 그리고 위에로는 30대 초중반까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성별도 제 동기 시사교양 PD 동기가 9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이 여자입니다. 저희 기수 같은 경우도 접하면서 3명인데 제가 제일 어려요. 28살도 어리고 나머지 두 동기들은 누나예요. 30대. 들어오실 당시에 30대셨죠. 그렇죠.
사기업 다니다 온 동기도 있고 타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신입으로 다시 들어온 누나도 있어요. 결혼한 동기도 있고 미혼인지 기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KBS에 관해서 다른 방송사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 떨어졌거든요. 다음 질문. 예, 김CT님의 현직 PD님들은 봤을 때 이 사람은 PD 될 만했다 혹은 와 이 사람 진짜 특이하다 하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붙는 건지 알고 싶네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배도 그렇고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 막 튀거나 막 괴랄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각자의 되게 생각들이 개성이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되게 분명하고 이런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딱 하나로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PD님들 봤을 때 이 사람은 PD 될 만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감히 1년차, 2년차가 아니면 서로를 하죠, 서로를. 아 저희요? 네, 아, 저에 대해서 먼저 좀 PD 될 만하셨네요. 네. 어떤 부분에서 거의 영혼 없이 지금 기계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 형광색 옷을 입는 것부터 아, 형광색 옷 하나 때문에 헛살았다고. 저는 용재 씨 봤을 때 PD한테 중요한 다양한 자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아이디어가 많아요, 용재 씨가. 이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게 되게 PD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용재 씨 용재 씨 참 PD 될만 하지 않았나. 그리고 겁나 관종이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실 제가 뭐 같아요? 나쁜 놈 만들어서. 정치적인 멘트라고 할 수 있지. 다음 질문 아 넘어갈까요? 저도 선배 되게 컷. 리우 와이님께서 용추부님이 스스로 생각했던 강점이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 강점은 아닌데 약간 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인생이.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아직 쌓여져 있는데 막 요리도 배우고 싶고 암벽 등반도 하고 싶고 히말라야도 가보고 싶고 작곡도 해보고 싶고 방송은 안 만들고 싶었어요. 아. 방송 빼고 다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좀 문제 있네요. 근데 사실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잘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짜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해내는 거. 되게 기본적인 태도가 그나마 강점이 아닐까? 선배를 딱 보면은 당연히 붙었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거의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적대용 멘트. 그만할게요. 아니 마저 해주세요. 듣고 싶네요. 네, 이슬기님의 댓글이고요. 언론사 시험용 장문 논술 전략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필기에서. 몇 번 떨어지셨나요? 저 2017년 한 해 동안은 거의 한 2번 빼고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시험용 글이다 보니까 논술이든 장문이든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뚜렷해야 되고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거를 이제 되게 말이 되게 기승전결을 갖춘 구성으로 이제 글을 써낼 수 있느냐.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거든요. 미리 예상 주제들 많이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글을 많이 썼어요. 이제 현장에 가서 제가 기존에 썼던 글들을 뭔가 응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면접관 분이 한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되게 안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냥 쑥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고 앞에 딱 보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읽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시는 거죠. 그거는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책을 보든 잡지를 보든 신문을 보든 앞에 딱 보고 이게 재밌네? 그러면은 계속 읽지만 이거 뭐 약간 뻔한 얘기 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냥 쓱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시험용 글은 적정한 그 튀는 수준이 100이라고 하면 저는 딱 한 110 정도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비슷하게 약간 튀게 쓰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돋보이려면은 키워드 하나를 첫 문단부터 끝 문단까지 계속 끌고 가거나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어떤 문장 하나를 집요하게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그 수많은 글들 중에 얘는 계속 이거를 반복하니까 그 1000명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기억에 남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글을 썼고 그리고 글이 되게 쉬워야 돼요. 작가주의가 너무 세거나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막 복선을 되게 깊이 깔아놓거나 이런 거는 시험용 글에서는 진짜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되게 직관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막 첫사랑 아니면 뭐 진짜 딱 선과 악
약간 좀 유치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답안지를 읽어가는 면접관의 눈에 되게 쉽게 들어오는, 한번 딱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조금 쉬운 플롯을 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오촌 조카도 이해할 수 있는. 왜 하필 5천? 요즘 뜨겁잖아요, 오촌 조카. 예. 특히 장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재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나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소재와 스토리를 만들기는 힘들다 보니까 이게 신문이나 뉴스에 그냥 사회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단편 소설이라던가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져와 가지고 키워드나 주제에 맞게 살짝 변형한 게 되게 나왔어. 양지안님께서 PD가 되기 전 준비생일 때의 일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터디, 혼자 집에서 공부, 도서관, 카페, 사람 만나기, 동호회 등등 이용. 이영재씨. 일단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2개를 했었고요. 하나는 이제 기자 지망생 친구들이랑 같이 했고, 하나는 이제 PD 지망생. 기자들이랑 하는 스터디는 좀 논술을 위주로, PD들이랑 하는 스터디는 훨씬 약간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다 자기만의 막 색깔이 다 있고, 나중에는 이름을 가리고 읽어도 이게 누가 썼는지 알고, 그런 색깔들을 보면서 또 제 색깔을 잡아나가고. 장문은 특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하는 게. 혼자 집에서 공부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공부 잘 안 돼서 안 했던 것 같고,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주로 이제 글 쓰고 시사상식 공부하고 뉴스 보고 신문 읽고 이런 걸 했던 것 같고요. 카페도 저는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막 중고등학생들도 카페 가서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그 잡음이 들리면은 그게 되게 불규칙한 잡음이잖아요. 주문하고 막 주문 벨 울리고 막 노래도 막 힙합 같은 거 나오고 하면은 거기서 저는 어떻게 공부가 되는지 되게 신기해요. 항상 신기해요. 카페 갈 때마다. 그게 또 되게 뭐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갖고 집중력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본인의 성향에 맞게. 사람 만나기는 사람 거의 못 만난 것 같아요. 진짜 스터디원들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합격하면 꼭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지라는 생각했는데, 합격하니까 더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죠. 준비할 때는 특히. 네.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영상 제작 동아리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만난 친구들이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영상 제작이라는 게 되게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막 서로 이제 막 친해지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막 같이 밤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사실 그 PD 스터디도 구했고요. 그래서 되게 좀 행복하게 저는 시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가, 선배도 공감하시겠지만 그 시험 준비 과정 자체가 막 너무 끔찍한데, 막 내가 참아내야 되고 막 이겨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라면 저는 약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우면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터디도 되게 재밌는, 나랑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들이랑 한다든가, 도서관도 좀 좋은 도서관에 가서 조금 이제 에어컨도 잘 나오고 뭐 이런 도서관에서 한다든가, 하여튼 이 시험 기간이 너무 막 지옥 같은 막 이런 기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스터디 저도 한 2개 했고요. 하나 논술, 하나 장문 플러스 기획안 스터디 이렇게 했고, 보통 일과가 이랬어요. 이러면서 혼자 뭐 집에서 신문 보고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거 시사 라디오 들으면서 스터디하러 가고, 글 쓰고 피드백 받고, 이제 피드백 받은 대로 글을 수정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링하고, 그 외에는 그냥 되게 뭔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전시회라도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머릿속에 채울 것들을 많이 찾아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고시나 이런 것처럼 과목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생각할 거리들을 계속 저한테 집어넣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연습들. 그래서 뭐 이렇게 정형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PD를 준비한 일상은. 미나리님께서 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며 PD가 되고 나서 장점과 단점 궁금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하며? 네,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일단 시험을 설명해드리면 대부분 어느 방송국이든 일단 서류 전형을 보고요.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소서입니다. 서류를 통과하시면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사교양 PD 같은 경우는 논술 혹은 장문을 보고요. 시사상식을 보는데요. 쥐소미아가 무엇의 약자냐 뭐 이런 거. 꼭 시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제가 SBS 시험 볼 때는 트와이스, 뭐 우주소녀, 또 누구누구 다 합치면 몇 명이냐. 어렵네. 네. 그리고 뭐 스페인의 뭐 구엘공원을 지은 건축가 이름은 풀네임으로 써라. 네. 가우디라고 쓰면 틀렸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안토니 가우디인가 하여튼 까다로운 시사 상식 문제. 그래서 아무튼 필기를 통과하면 면접이 남죠. 보통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 최종 면접을 가는데 실무는 저는 JTBC 실무에 갔을 때는 합숙이었어요. 1박 2일. 혹은 저희 KBS 같은 경우는 그냥 15분. 네, 당일치기. 저 같은 경우는 기획안 쓸 시간을 1시간 주고 들어가서 발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저희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벽이 필기거든요. 저희 뭐 논술이든 뭐 시사상식이든 작문이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신문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뉴스들을 팔로우 하시면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를 계속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많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이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게 되게 방송국 입사를 위한 기본으로 해야 될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의 어떤 생각, 가치관 이런 걸 정립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책을 읽든 뭐 어떤 활동을 하든 뭐 영화를 보든 뭐 계속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그거를 본인만의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해진 게 없어요, 공부가. 네. 연습해야 될 거는 글쓰기. 예, 글쓰기. 글쓰기는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늘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막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겨레 아카데미에 한터. 그 가장 유명하신 그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스토리를 꾸리고 계속 글을 써보다 보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쓸수록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장문인데 논술보다는 조금 그 감을 잡는 속도가 조금 더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더 번뜩이는 주제와 더 뭔가 유머러스하기도 하면서 감동을 주는 문체랑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 좀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이라고 했던 게 왜냐면 그 현장에서 어떤 제시어가 나와서 어떤 주제로 쓰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써놨던 어떤 그런 주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고, 아무리 글빨이 좋고 이래도 이 주제를 심지어 막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개콘에 나오는 캐릭터 3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봐라.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개콘을 잘 안 본 거예요. 그러면은 한자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운이 되게 많이 따르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운도 좀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셨을 때 운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글을 꾸준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유튜브 꾸준히 안 올렸다가 한번 그때 한번 팬사인회 그 2주 텀 한번 뒀다가 이제 호되게 구독자들한테 혼났거든요. 그래서 뭐든 약간 운동이든 공부든 뭐든 유튜브든 하여튼 꾸준히 조금씩 하더라도 되게 그 가늘게라도 길게 이어가는 게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한 번 쓰고 잊어버릴 게 아니고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한 번 쓴 거를 고치고 또 피드백을 받고 또 고치고. 그래서 저는 한 2차, 3차, 4차, 많으면 4차까지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래야 글 실력이 느는 거 하나 있고, 신문을 보든 TV를 보든 책을 보든 본인 경험담이든 계속해서 소재를 찾아서 이거를 미리 쌓아두는 연습을 하셔야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이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장점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제가 재밌어 하는 일을 한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 그 다음에 PD 사회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거든요. 뭐 기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원들보다. 저도 그렇게 막 되게 조직적이고 막 위계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용재 씨한테도 엄청 평등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되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고, 또 하나는 PD가 아니었으면 제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전문가분들, 뭐 연예인들,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그것만으로도.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조금 불규칙하다, PD 생활이. 이게 네. 한창 바쁠 때는 정말 매일매일 야근을 해서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해야 될 정도고, 방송을 그냥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면 뭐 일반 회사원들 정도로 퇴근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 TV를 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뭔가 회의감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재밌게 만들었는데 정작 봐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다 하면은 거기서 좀 힘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안에서 저희가 어쨌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건 이제 선배가 얘기해 주신 건데, 보통은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생산의 결과물과 나의 일이 따로 노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가끔씩. 예를 들어서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 모던 타임즈를 보면 그 저 끝에 어떤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는. 근데 PD 같은 경우는 그 전체를 좀 알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사소하게 선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약속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 당일날에도 내가 지금도 솔직히 저희가 언제 퇴근할지 몰라요. 오늘 아 이게 촬영 너무 길어졌어. 언제 네. 끝날지 모르겠어. 이 만약에 뭐 하여튼 촬영이 어찌어찌 하다 길어지면은 뭐 새벽에 퇴근을 하기도 하고, 뭐 오늘은 좀 일이 많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면은 막 갑자기 시간이 뜨기도 하고, 그 약속을 잡았다가도 취소하는 불상사가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 미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질문. 유유님께서 면접이나 기획안 PT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면접까지 가신 거 보니까 필기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으신 분 같고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은 항상 핵심 답을 맨 먼저 첫 문장에 말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4-5문장 안으로 끝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는 최대한 크게, 뭔가 되게 기본적인 건데 목소리 크게 하고 대답은 2갈씩 짧게. 기획안 PT는? 기획안 PT는 이거는 평소에 기획안을 많이 준비해 주셔야, 그러니까 총알이 많아야 전장에서 총을 이렇게 잘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기획안을 써두면 충분히 현장에서도 응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면접을 이제 JTBC에서 떨어졌었고, 떨어지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면접 그 꿀팁 주시는 분들 계세요. 막 인싸 담당자 그리고 또 뭐 면접 가르치는 형들인가요? 하여튼 그런 채널들에서 얘기하는 게 대기업 면접이나 뭐 일반 기업 면접 잘 보는 팁 이런 거 알려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뭐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단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막 약간 이런 것들 유튜브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PD 면접도 면접이잖아요. 사기업 면접 꿀팁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면접에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뭐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면접관도 그래 너야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그 말투나 어떤 뭐 표정, 말하는 어떤 뉘앙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면접장에서는 너무 막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막 이런 마인드를 오히려 버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 되게 유한 사람이고 이렇게 성격도 괜찮고 웬만한 사람들이랑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다, 뭐 이런 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기획안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기획안을 제가 들고 있었던 게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배가 말씀하셨던 총알이 많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총알이 3발밖에 없었는데 그 제시어로 나온 게 전혀 제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집값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집값으로 뭘 하지? 저는 좀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관님들도 사람인지라 지칠 거 아니에요. 계속 보다 보면 뭔가 나는 좀 즐겁게 해드려야겠다. 이분들을 뭐 떨어지더라도 이 15분 동안 면접을 본다는데 이 시간 동안 저분들을 되게 즐겁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조금 오바스러운 기획안을 썼어요. 교수님들이랑 권투 선수랑 외국인이 같이 집을 지어보는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고 얘는 뭐지? 뭐 이런 좀 인상을 드려보자 싶어서, 총알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총알이 없다면 만약에,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완벽히 준비되신 분은 진짜 없을 거예요. 막 어쩌다가 필기를 붙였어요. 맞아요. 네, 어쩌다가 나도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필기가 붙었어. 그래서 그 다음이 면접이래요. 그래가지고 면접에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시지 말고 그 면접관들을 되게 재밌게 해드려 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더니 그래도 면접장이 되게 좀 재미있게 흘러갔던 것 같아서,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녹화를 했어요. 면접 준비하는 영상. 그거를 보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싶고 말을 저런 표정으로 하나 싶고 그거를 보면서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용재 씨 말씀하신 대로 면접은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인상이라는 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분석하고 고치면은 면접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맨날 떨어지다가 우주의 기운이 저한테 몰려서 이렇게 합격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뭔가 각종 팁을 전해드리는 게 스스로 조금 부끄럽기는 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그래도 제가 말한 부분들 중에서 얻어가는 게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은 되게 뿌듯할 것 같네요. 저희가 절대 정답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보라고 하면 합격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좀 죄송한 게 이게 사실 질문 하나하나가 되게 깊은 질문이라서 하나를 가지고 영상 하나를 찍어도 모자랄 만한 내용이거든요. 좀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대답을 해드리다 보니 미흡했다는 점 저도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또 저희 용튜브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 한번 하루 또 나를 잡아가지고 이런 콘텐츠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